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여기 이동평균선 딱 2개만을 사용해서 9개월 만에 무려 우리 돈 약 8억 원의 수익을 거둔 단타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더욱 놀라운 점은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타 매매로 하루 평균 약 300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렸는데 그 비결은 오직 이동평균선만을 활용한 아주 간단한 단타 매매법 덕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실제 계좌와 수익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며 이 놀라운 성과를 입증했는데요. 과연 이동평균선 2개만으로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마누엘 트레이더가 사용했던 이동평균선의 정확한 설정값과 그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핵심 원칙을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그대로 전수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매매 비법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를 보면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오는 되돌림 구간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끝나면 다시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익절 구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잠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손실이 보일 수 있지만 큰 흐름이 상승으로 유지돼서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익절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 큰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면 잠깐의 반등이나 조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지션을 추세의 방향에 맞춰 두기만 해도 가격은 결국 다시 수익 구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단기적인 가격의 흔들림보다 큰 추세의 방향에 나의 포지션을 맞추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 원리입니다. 임마누엘 또한 추세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문장이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추세를 보지 않는 매매는 결국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 안에는 온갖 노이즈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추세를 보지 않은 채 진입하는 건 결국 운에 맡기는 매매와 같습니다. 임마누엘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을 읽고 그 흐름 위에서만 매매하라. 이게 바로 시장의 파도를 타는 방법이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와 손실을 반복하는 트레이더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임마누엘은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간단한 추세 분석만으로 매일 3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이 수익은 단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동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만의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적용하고 9개월 동안 단 하루의 손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며칠 맞춘 것이 아니라 추세 중심의 원칙 매매로 9개월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자신의 매매 방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어디서 청산하는지까지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록을 보고 저 정도 성과면 차트 위에 보조지표 몇십 개는 깔려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활용하는 건 오직 2개의 이동평균선뿐입니다. 그럼 그가 과연 어떻게 2개의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추세를 정확히 읽고 매매 지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차트로 보면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에서 SMA를 입력해 단순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캔들은 몸통과 꼬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봉 캔들이라면 몸통 아래가 시가, 위에가 종가입니다. 음봉 캔들은 반대로 몸통 위가 시가, 아래가 종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꼬리는 장중에 형성된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이동평균선은 이 여러 값 중에서도 종가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읽을 때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노이즈는 모두 지우고 시장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10개의 캔들의 종가를 더해 10으로 나눈 값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포함한 평균이 500이라면 그 위치에 점 하나가 찍히고 다음 날에는 가장 오래된 종가는 빠지고 새로운 종가가 들어오면서 평균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점들이 연결된 선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평균선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가격의 평균을 그려주는 선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하루 동안 치열하게 거래한 끝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라고 결정한 종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이 끝나고 남은 최종 합의점입니다. 이 종가들의 평균을 잇는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튀는 움직임이나 노이즈를 걸러내고 시장 흐름의 진짜 방향, 즉 추세만 남겨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보조지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세력 간의 균형이 시각적으로 담긴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이려 하는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선을 가장 중요한 매매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복잡한 지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로 기울어져 있다면 시장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면 평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시장은 하락 추세로 봐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고수 트레이더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지만 이 중에서 추세 판단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왜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까요?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은 1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래일이 대략적으로 200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년 평균 가격을 대표하는 선으로 200일 이평선이 자리를 잡았고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365일 24시간 거래되는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200일선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식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의미 있는 선이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는 선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과 세력까지 모두 200일선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 선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결국 200일선의 힘은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은 일봉뿐만 아니라 시간봉이나 30분봉 같은 단기 차트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시장 전체가 이 선을 공통 기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준선인 200일 이평선을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일 이평선을 적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활용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200일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 가격이 그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 200일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가격이 그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임마누엘 트레이더는 이 기본 원칙을 그대로 매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매매 철학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200일선이 상승할 땐 매수만, 200일선이 하락할 땐 매도만 한다입니다. 즉, 시장의 큰 방향과 반대되는 포지션은 절대 잡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역추세 매매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승률이 높은 방향만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200일 이평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이전까지 우상향하던 200일 이평선이 점점 기울기를 잃고 이후에는 확실히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장면을 상승 추세 종료, 즉 하락 추세 시작을 알리는 전환 신호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는 매수는 배제하고 매도 포지션 진입 구간만 집중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등해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올라오면 이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음봉 캔들이 출현하고 종가가 200일선 아래에서 마감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락 흐름이 이어져서 수익이 확보되면 일부 물량을 먼저 익절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 뒤 가격이 다시 반등해 200일 이평선 근처로 접근하면 다시 저항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게 매도 포지션을 추가로 잡습니다. 즉 200일 이평선 방향과 가격의 위치를 기준으로 진입하면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잠깐 200일 이평선 위로 돌파하는 순간을 보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서둘러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200일 이평선 자체는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큰 흐름은 여전히 하락이라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의 상향 돌파는 대부분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격은 다시 하락으로 돌아가고 그때 잡은 매수 포지션은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00일선이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시작한 뒤 확실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 상승 추세의 전환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매수 타점만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이상적인 매수 진입 지점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강하게 오른 뒤 200일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양봉 캔들로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200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추세는 자연스럽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익절 구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진입 타점을 잡았다면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익절 타이밍입니다.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캔들이 200일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 돌파가 작은 캔들이 아니라 장대 음봉으로 나올수록 신뢰도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청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 직후에는 되돌림 반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즉, 돌파하자마자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리에서 청산하는 셈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익절 타이밍은 가격이 다시 200일선 근처까지 올라오려 하지만 그 선에 닿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순간은 200일선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추세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일 이평선을 활용해 매매 진입과 청산 시점을 정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 지점은 항상 최고점이 아니라 이미 하락이 시작된 뒤의 자리였습니다. 매수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자리는 최저점이 아니라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추세가 확인된 이후의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겠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저점과 최고점은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개인은 물론 세력조차 정확히 찍어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1시간봉 이상의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추세를 바꾸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추세 전환이 확인된 뒤 흐름에 올라타는 매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세력들도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판다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최저점을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확인된 뒤에만 진입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시장에서 높은 승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일 이평선 하나만으로 매매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은 시장의 큰 방향을 잡는 데는 좋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도중 가격이 200일선에서 크게 위로 벌어졌다가 다시 그 근처까지 조정을 받을 때 그 되돌림 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장기 추세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만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손실 폭이 커질 위험이 있고 세밀한 진입 청산 대응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마누엘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200일선 하나로 시장의 큰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여기에 선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즉 세력의 세밀한 매수 매도 흐름과 파동을 잡기 위한 선입니다. 이제부터 임마누엘이 이 두 개의 이평선을 가지고 어떻게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그 핵심 매매 원리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의 20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선의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 흐름에 따라 두 선 사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간격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60일선, 100일선 같은 중간 이평선을 추가해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임마누엘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20과 200, 단 두 개의 선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단순할수록 강력하고 불필요한 지표를 줄여야 노이즈 없이 추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맡은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200일 이평선은 시장의 전체 방향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20일 이평선은 그 주변을 움직이며 단기 심리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선이 20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200일선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구간, 즉 두 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수렴 구간입니다. 이걸 임마누엘은 스퀴즈 구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수렴 구간, 즉 스퀴즈 구간은 시장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쪽으로 가까워지며 수렴을 만들다가 다시 가격이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돌파해 내려간다면 이건 기존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즉, 장기 하락 추세와 단기 약세가 동시에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돌파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타점이 됩니다. 그럼 만약 200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하향하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이 반등해 20일 이평선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 한가운데서 나오는 상향 돌파는 대부분 가짜 신호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나오는 단기 반등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은 다시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200일선의 방향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는 단기 돌파는 철저히 무시하고 추세 방향에 맞는 매매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잠깐 횡보하더니 마침내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매수 타점만 찾아야 합니다. 상승 전환 구간에서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쪽으로 수렴한 뒤 다시 위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캔들 크기가 작아 반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이 힘있게 위로 향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임마누엘이 매수에 들어가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0일 이평선이 이미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20일 이평선이 그 흐름을 확인하며 속도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즉 200일 이평선은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20일 이평선은 진입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추세 매매 방식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0일 이평선은 여전히 우하향, 즉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평선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며 수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200일선을 위로 돌파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승이 시작됐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강한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캔들이 아니라 200일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200일선은 분명하게 우하향 중입니다. 즉, 큰 흐름은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매수로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은 결국 큰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합니다. 이번에는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를 한 후 캔들과 200일선 사이에 분명한 이격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추세가 확실하게 아랫방향으로 이탈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임마누엘 트레이더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격은 강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진입 구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매수와 매도 포지션 진입 지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뒤 가격이 한쪽으로 강하게 발산한 순간에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매매 전략이 바로 임마누엘이 실제로 사용하는 핵심 매매 기법인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입니다. 스퀴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한쪽으로 폭발하는 지점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200일선의 방향과 가격이 돌파하는 방향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 추세인 상황에서 20일 이평선이 수렴 후 가격이 200일 이평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이 하향 돌파는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기 조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며 하락 추세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20일 이평선을 위로 상향 돌파를 하더라도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단기 돌파는 대부분 일시적인 반등일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200일 이평선이 보여주는 장기 추세의 방향을 최우선으로 보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단기 돌파 신호는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스퀴즈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렴 구간이 완성되기 전에 나오는 돌파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아직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대부분 가짜 돌파입니다. 시장 에너지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단발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파는 결국 추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200일 이평선 근처로 가격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200일선이 우하향을 하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수렴 없이 캔들이 먼저 200일 이평선을
장대양봉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움직임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이 이어지기 전에 잠깐 나오는 단기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시간봉, 4시간봉, 일봉처럼 중장기 차트에서는 스퀴즈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5분봉 이하의 초단기 차트에서는 시장 노이즈가 많아 패턴이 흐려지거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의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횡보 구간, 일명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을까요? 이러한 횡보 또는 박스권 구간은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면 200일 이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이평선만 잠시 옆으로 눕는 구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기적인 눌림일 뿐 큰 추세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20일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수렴한 뒤 200일 이평선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함께 옆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함정 구간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돌파 매매를 시도하면 말 그대로 계좌가 녹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가격이 200일 이평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서로 꼬이고 캔들이 계속 이평선을 가로지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교차가 발생합니다. 이 패턴은 시장이 추세를 멈추고 횡보로 전환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횡보가 끝나고 다시 명확한 추세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지만 불필요한 손실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박스권 단타 매매입니다. 횡보 구간의 특징은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를 시도해 짧게 수익을 쌓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4시간봉 같은 비교적 높은 타임프레임에서는 횡보라고 해도 가격 진폭이 매우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단 하단 경계가 모호해져 단타 매매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분봉이나 15분봉 같은 단기 차트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차트에서는 같은 박스권이라도 가격 진폭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단 경계에서는 매수, 상단 경계에서는 매도를 잡는 짧은 단타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항상 깔끔한 일직선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위아래 경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캔들에 따라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하나의 선으로만 설정하고 매매하면 가짜 돌파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선이 아닌 영역으로 설정해야 안전한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스 구간은 단순히 단타 매매만 쓰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다음 추세가 어디서 시작될지 예측하는 핵심 구간이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박스 구간을 길게 표시하고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박스 구간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돌파 후 가격이 다시 박스 상단까지 내려오지만 상당 영역에 닿지 못하고 다시 위로 반등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횡보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나리오는 돌파 후 바로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 상단까지 다시 눌림목이 나와 되돌아온 뒤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강한 돌파가 나올 때 1차 매수, 그리고 박스 상단이 지지로 확인될 때 2차 매수를 추가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이 전략을 적용하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추가로 가격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24시간 자동으로 박스권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를 해주는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자,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임마누엘 매매법을 실제 차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매매 전략을 테스트하면서 임마누엘 매매법이 단순하지만 여기에 딱 맞는 보조지표를 결합하면 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만든 세력지표를 같이 사용합니다. 세력지표는 차트 위에서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매매 흔적을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란 대형 금융기관이나
고래 투자자 같은 대규모 자금을 가진 매수 매도 주체들을 뜻합니다. 즉, 가격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추적해 만든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는 세력들의 수급 흐름, 평균 단가, 그리고 잠재적인 추세 전환 지점을 자동으로 포착해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력이 어디서 매집하고 있고 어디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지 선으로 표현해주는 시장 발자국 추적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 지표를 임마누엘의 매매법에 결합했을 때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은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세력 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즉, 추세가 어느 쪽인지 뿐만 아니라 세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편에 서서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잠시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온 뒤에 다시 가격이 하락해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되돌림이 아닙니다.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세력 지표를 확인해 보면 세력 지표의 핵심 지지선까지 가격이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기존 매수 포지션을 정리했거나 아예 시장 방향을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리고 캔들 순으로 역배열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캔들이 세력 지표의 핵심 지지선을 종가상 완전히 이탈하는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200일 이평선 위쪽에 두면 되는데 200일 이평선은 장기 추세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건 하락 시나리오가 깨지고 상승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도 포지션 진입 이후의 흐름을 보면 예상대로 가격은 강한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20일 이평선이 완전히 우하향하며 명확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반등을 시도해도 20일 이평선이 계속 눌러주고 있어 매도세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캔들에서 아랫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3번 연속 등장했습니다. 이 패턴은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큰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20일 이평선은 우하향하고 있고 가격은 21선을 돌파하지 못해 추세 전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전량 익절이 아니라 포지션의 일부를 분할 청산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음 캔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강력한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장대 양봉 출현에 앞서 3번 연속 나온 아랫골이 있는 캔들은 매수세 유입을 암시합니다. 그 직후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힘을 잃었고 시장의 주도권이 매수세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남아있는 포지션을 익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이후 가격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봉이 핵심 기준선인 200일 이평선까지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추세가 바뀌었다. 이제 하락은 끝이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겉으로만 보면 확실한 추세 전환처럼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짜 돌파의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돌파처럼 보일 뿐 실제 전환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200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선 자체가 하락 중이라면 대부분은 단기 반등일 뿐입니다. 큰 추세를 거스르는 움직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이 아직 수렴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충분히 눌리고 200일 이평선과 가까워지며 수렴이 나온 이후 에너지가 모이고 돌파가 나와야 진짜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수렴이 완성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이 먼저 출현한 경우입니다. 이런 돌파는 힘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매수로 진입하지 않고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시장 흐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200일 이평선을 보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며 수평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전에 강한 하락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시장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기선인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에 가까워지며 수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준비가 끝나간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세력 지표의 상단선,
즉 세력의 매물대 상단 구간에서 가격이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세력들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아직 완전히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조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신호는 단 두 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힘있게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이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출현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실제로는 진짜 상승 전환을 준비하는 전조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이 명확한 지지 역할을 하고 가격이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세력 지표의 상단 지지선 역시 20일 이평선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지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력들이 이 가격대를 방어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량을 빼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세력 매집선 그리고 20일 이평선 지지가 정확히 겹치는 자리, 이러한 구간이 바로 고수 트레이더들이 노리는 황금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일 이평선이 완전히 우상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의 하락 에너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200일 이평선 우상향 전환, 두 번째, 20일 이평선 지지 형성, 세 번째, 세력지표 상단 지지, 마지막 네 번째, 양봉 캔들 종가가 200일, 20일 이평선, 그리고 세력지표 상단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구간이 매수 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양봉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가격이 200일 이평선을 다시 이탈하는 시점, 즉 장기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아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매수 진입 이후 드디어 우리가 예측했던 강한 상승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한 상승 추세에서도 일시적인 조정, 즉 잠깐의 하락 구간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번에도 가격이 하락했지만 2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확실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내려왔다가도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세력의 매집 구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괜히 불안해서 조기 익절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이러한 조정 구간만 봐도 이제 떨어질 것 같다 하고 서둘러 수익을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기 익절 직후가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일 이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것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가 완전히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최종 신호입니다. 차트를 보면 또 하나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세력 지표선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얇은 세력 지표선이 있었지만 지금 보이는 선은 훨씬 더 두껍고 강한 형태로 형성되었습니다. 두꺼운 세력 지표선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단타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장기 관점의 기간성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꺼운 세력 지표선은 앞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의 특징은 캔들이 잠깐 눌려도 그 선 아래로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래 구간에는 이미 대규모 세력 매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0일 이평선 우상향 유지. 두 번째, 20일 이평선이 살아있는 단기 지지 역할. 세 번째, 두꺼운 세력 지표선 형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시장은 2차 상승 파동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잠깐의 조정에 흔들려 조기 익절을 시도하기보다는 핵심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캔들이 세력 지표선에 살짝 닿은 뒤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닙니다. 세력 자금이 대량으로 한 번에 유입된 구간이며 시장 전체가 본격적인 가속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동안 차트 상단에 새로운 세력 지표선이 형성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세력 지표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닙니다. 이 세력 지표선은 세력의 이익 실현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세력 중 일부가 실제로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캔들을 보면 20일 이평선까지 강하게 하락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기 추세를 잡아주던 20일 이평선이 무너졌습니다. 즉 단기 추세와 세력 지지선이 동시에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익 실현을 마치고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유 중이던 매수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세력 지표와 세력 지표 사용법 설명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력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댓글에 세력이라고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